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 PT 생물의 엄태섭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포호흡과 발효 중에서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음과 같이 글루코스가 피로부산이 되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게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이 포도당 한 분자가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제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 기질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자,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 기질로 일단 사용이 될 때 얘가 이제 탄소가 6개짜리란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관여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우리는 헥소키나제라고 얘기해요. 헥소키나제 혹은 헥소스키나제 혹은 육탄당 인산화 효소 혹은 포도당 인산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헥소키나제가 포도당을 인산화 시킵니다. 그죠? 이때 이제 ATP가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ATP가 갖고 있는 감마 인산기를 그죠? ADP로 어때요? 떨어뜨리고 나서 이 기질에다가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포도당에 인산기 하나가 붙겠죠. 그죠? 그때 만들어지는 애가 바로 뭐냐면은 포도당 6인산이에요. 6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탄소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인산기만 하나 더 붙었을 뿐 탄소의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포도당 6인산은 과당 6인산이 돼요. 이때 이제 관여하는 효소가 있겠죠. 그 효소를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소모라제. 자, 그러면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과당 6인산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탄소는 6개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헥소키나제 일단 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 6인산이 되고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서 과당 6인산이 됐는데 이 과당 6인산이 그 다음 단계에서 과당 162인산이 됩니다. 과당 162인산이 되거든요. 이 과정까지가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높죠, 원래. 왜냐하면 피로부산에 비해서는 높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 상태를 거쳐야지만 활성화 에너지까지 얘가 전이가 돼야지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ATP를 어때 처음에 요구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도달을 하게 되냐면 과당 162인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이 상태, 활성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얘가 피로부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두 분자의 피로부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EATP가 필요하고 떨어질 때 4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피로부산 사이에 에너지 갭은 EATP 정도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EATP는 아니죠. 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왜 ATP가 초반에 필요하느냐? 활성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얘가 안정한 포도당 상태, 포도당이 굉장히 좀 안정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안정한 포도당 상태에서는 반응할 수 없다. 그래서 과당 162인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도 추가적으로 ATP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과당 6인산에서 1번 탄소에 추가적으로 인산기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ATP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이 에너지, 투자,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EATP를 여기서 소모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당 162인산이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알돌라제에 의해서 이 과당 인력 2인산이 정확하게 반띵돼요.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3탄당 인산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만들어지고 G3P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DHAP라고 하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생체 고분자 탄수화물 얘기할 때 3탄당 중에 이 둘은 얘가 알도스고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토스라고 얘기했었죠. 자, 케토스와 알도스는 공통적으로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는데 알도스는 케토스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둘은 무슨 관계냐면 이성질체예요. 여기 이성질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생체 내에서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불안정한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물질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물질이 농도가 줄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평형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돼요. 역반응이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계속 빠지고 이 물질은 다시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케토스에 해당하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은 제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이 두 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결정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부터가 이제 3탄당 예를 들어서 탄소가 3개짜리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죠?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요소. 자, 이렇게 그냥 쓸게요. G3P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그래서 요게 이제 약자가 GAPDH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얘가 두 분자가 어때? 두 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탈수 조효소 NADH가 두 분자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즉 얘는 두 분자의 NAD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두 분자의 NADH로 환원되는 거죠. 얘는 산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G3P 탈수 요소라고 하는 이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는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의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NAD 플러스는 얘에서도 수소를 빼앗을 수 있고 다른 기질로부터도 수소를 빼앗을 수 있는 수소하고 전자를 빼앗을 수 있는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이 아닌 반응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인산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흡열 반응도 어때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이용해서 흡열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기인산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인산기를 갖고 있었던 3탄소 물질이 3탄소 물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개의 인산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BPGA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얘를 이인 글리세르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개라고 하는 거를 비스, 그죠? 포스포 글리세레이트라고 해서 BPGA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지금 탄소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탄소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인산기가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3번 탄소에 있었어요. 근데 1번 탄소에다가 얘가 2개 인산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 분자의 글리세롤산이
얘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알데히드가 카르복산으로 바뀌었죠. 산으로 바뀌면서 3번 탄소에 있는 1번 탄소에 추가적으로 인산기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나중에는 결국 피로부산이 되게 되면은 피로부산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 인산기가 없어요. 인산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인 글리세롤산에 있는 인산기를 두 개를 어때 떨어뜨리게 되면 각각 ATP를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얘가 토탈 몇 분자죠? 두 분자죠. 얘가 두 분자거든요. 그러면 네 분자의 ATP를 여기서 수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되냐면 3,4 포스포 그리세레이트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인글리세르산. 이 인글리세르산은 인산기를 3번 탄소에만 갖고 있는 친구예요. 3번 탄소에만 갖고 있는 친구를 인글리세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가 ATP에 사용됐다는 얘기죠. 생성에.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아까 BPGA라고 얘기했었죠. 인글리세르산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PG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3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3PG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몇 분자? 두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자리바꿈 효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포스포 자, 이 포스포 글리세레이트가 되고 자리바꿈 효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놀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자, 포스포 에놀 피로부산이 됩니다. 자, 포스포에놀 피로부산도 아직까지 3번 탄소에 이 세 개의 어떤 탄소 골격에 인산기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피로부산이 되게 되면 이 인산기마저 제거가 되는 거죠. ATP로 얘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에서 피로부산이 될 때 남아있는 인산기 하나가 ATP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ATP로 요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왜 EATP죠? 당연히 이것도 전부 다 몇 분자였기 때문에 두 분자씩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다 3탄소 화물이죠, 얘네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반응은 에너지 투자가 아니고 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수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과정에서 포도당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잠깐 정리를 하면 자,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질 때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 EATP를 쓰고 4ATP를 얻었기 때문에 얻은 거는 EATP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두 분자가 2인 글리세롤산이 될 때 탈수 요소가 관여를 하고 그때 NAD 플러스 두 분자가 기질로부터 수소를 떨어뜨리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분자의 NAD 플러스가 두 분자의 NADH로 수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MT로 들어가요. O2가 존재를 할 때. 아시겠어요?
반면에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가 부재시에는 요 NADH의 전자를 유기물이 수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발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NADH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ATP가 만들어지지만 발효는 더 이상 ATP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대 만들 수 있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ATP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육탄당 포도당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포도당 유긴산이 되고 포도당 유긴산이 과당 유긴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가 누구라고요? 이성질화 효소. 그 다음에 과당 유긴산이 과당 16인산 될 때 ATP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알돌레이스에 의해서 6탄당 이 물질이 3탄당 인산으로 어때 두 분자가 쪼개지는데 디히드록시 아세톤인산은 결국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얘로 전환되기 때문에 3탄당 인산 두 분자 G3P 두 분자가 G3P 탈수 요소에 의해서 NADH가 생성이 되죠. 두 분자가 만들어져. 왜? 얘가 두 분자가 됐으니까. 이 두 분자에서 얘가 지금 산화 과정이 일어날 때 인산기 두 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얘가 인산기 하나였던 애가 13BPGA로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2인 글리세롤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2인 글리세롤산에서 얘가 갖고 있는 ATP, 1번 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ATP를 인산기를 ATP로 수거를 하게 되면 3PG가 되죠. 그죠? PGA라고 하는 인글리세롤산이 되고요. 얘가 자리바꿈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으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로부산이 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도 ATP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개 ATP를 쓰고 여기서 4개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 ATP와 이 NADH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대부분의 어떤 생체의 어떤 화학 반응은 가역적으로 일어나요. 물론 이 해당 과정도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효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질대사에서 요 이성질화 효소나 다른 기타 등등의 효소는 정반응, 역반응을 다 수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 알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과당 16이인산을 쪼개서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과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분해하는 반응도 하지만 역으로 합성하는 반응도 얘가 수행을 합니다. 또한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도 자, 얘가 2인 글리세롤산으로 되는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반응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놀레이스도 대부분이 전부 다 해당 과정의 대부분의 효소는 가역적이다. 가역적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역적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반응도 수행할 수 있고 역반응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대사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비가역적인 즉 정반응의 효소와 역반응의 효소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단계가 바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될 때 헥소키나제가 관여를 한다면 이 역반응은 헥소키나제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 하냐면 G6 포스페이트. 자, 포도당 유긴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인산화 효소가 따로 있어요.
얘는 포도당 인산화 효소죠. 얘는 포도당 6인산 탈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과당 6인산이 과당 1,6인산이 될 때 관여하는 이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효소인데 약자로 PFK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얘를 우리는 과당 6인산 인산화 효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과당 6인산에다가 인산기를 붙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프룩토스 키나제, 포스포 프룩토스 키나제, 여기 짝대기 원이라고 하는 거는 1번 탄소에다가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당 6인산 인산화 요소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PFK1이 과당 6인산을 과당 1,6인산으로 전환시키는 건 맞죠. 그죠? 하지만 과당 1,6인산을 과당 6인산으로 역반응을 어때?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비가역적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 어때? 필요한 요소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효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16 비스포스페이트. 뭐죠, 여러분? 과당 1,6인산. 그치? 자, 다시 그죠? 16 비스포스페이트. 탈 인산화 요소. 플레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과당 1,6인산 탈 인산화 효소. 그죠? 요 효소가 요 효소랑 다른 효소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에서 피로부산이 될 때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죠? 이 효소는 피로부산 키나제라고 얘기합니다. 피로부산 키나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이 키나제라고 하는 거는 기질에다가 인산기 붙이는 거 아닌가요? 얘는 인산기를 떨어뜨리지 않나요? 잘못 붙인 거예요. 잘못 붙인 건데, 그냥 써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이름에 대한 명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왜 비가역적이냐? 실제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 피로부산에서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요, 한 단계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중간 생성물을 거쳐서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로부산 키나제가 여기서 관여하지 못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과정의 조절자, 3개의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해당 과정의 조절자. 해당 과정의 조절자. 요게 바로 4차 구조 효소고요. 그죠? 이 4차 구조 효소가 바로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헥소키나제. 헥소키나제.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PFK1.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피로부산 키나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그 특징은 해당 과정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효소가 이 단계에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억제를 시킬 때는 얘네들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FK1이라고 하는 이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과정이 촉진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PFK1의 활성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리간드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ADP와 AMP의 농도가 높을 때는 PFK1의 활성을 촉진시킵니다. 이 말은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는 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통해서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ADP와 AMP라고 하는 이 물질이 액티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활성자 자리에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반면에 ATP의 농도가 높거나 혹은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 PFK1의 활성을 반대로 억제를 시킵니다. 이 말은 ATP나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현재 얘만 보더라도 현재 ATP가 많아요. 많은데 해당 과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정을 저지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ATP와 시트르산이 여기서 비경쟁적 억제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첫 번째 단계와 그 다음에 과당 유긴산에서 과당 1유긴산 넘어가는, 그죠? 이 PFK1, 이 효소, 헥소키나제, PFK1, 그 다음에 피로부산 키나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당 과정 조절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산소가 쓰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탄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로부산 산화 과정과 TCA 회로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 기질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 피로부산 산화와 TCA 회로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는 내막 안쪽에서 일어나고요. 피로부산 산화 과정에서는 피로부산이 3탄소화물인데, 자, 아세틸코이라고 하는 애가 2탄소화물이죠. 자, 이 말은 탄소 하나가 어때?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CO2 한 분자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연히 뭐가 쓰이겠어요? 탈, 탄산, 효소가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피로부산이 갖고 있는 전자를 NAD 플러스라고 하는 탈소 조효소가 얘가 얻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어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생성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세틸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거는 조효소예요. 조효소 A인데 이 조효소 A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유기산 자체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얘가 아세트산에 코 A가 붙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얘를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아세트산보다는 아세틸코이가 에너지 준위가 높다. 따라서 조효소 A가 들어가서 에너지 준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TCA 회로는 이 아세틸코이랑 옥살초산이라고 하는 옥살 아세트산, 유기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애가 2탄소화물, 얘가 4탄소화물이기 때문에 시트르산이 6탄소화물이 만들어지고 얘가 회로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틸코인은 피로부산 산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된 애는 옥살초산과 계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트르산을 카르복실기 3개가 있다라고 해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명칭으로 시트르산 회로, 혹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크랩스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피로부산이 한 분자 기준으로 보죠. 피로부산 한 분자가 아세틸코이가 되는 과정이 무슨 과정? 피로부산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과정에서 코A가 들어가고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빠집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로 수소하고 전자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요게 바로 피로부산 산화 과정이고, 그죠? 피로부산 산화 과정이고, 이때 만들어진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에 돌아가고 있는 옥살 아세트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탄소가 아까 4개라고 얘기했었죠? 얘가 2개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애가 시트르산이에요. 최초의 생성물이, 이 회로에서 최초의 생성물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짜리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시트르산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시트르산 회로가 처음엔 시트르산으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만들어지는 애가 이소시트르산. 요 이소시트르산이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CO2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탈수 요소하고 같이 일을 하는 애가 누구란 얘기죠? NAD 플러스란 얘기죠. 조효소는. 그래서 NAD 플러스가 NADH로 어때? 환원이 되면서 이소시트르산을 산화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탈탄산 반응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얘는 탄소가 5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숙신을 코에이로 넘어갈 때 얘가 탄소가 4개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탈탄산 반응은 피로부산 탄소가 3개짜리가 얘가 숙신일 코에이까지 3분자의 CO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때 탈수 요소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탈수 요소도 같이 일하는 짝꿍이 누구란 얘기죠? NAD 플러스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NAD 플러스나 FAD는 기질 특이성이 있는 게 아니다. 반응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C4가 됐죠. C4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코에이가 들어가요. 코에이가 들어가면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조효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숙신일 코에이가 되는데 이 숙신일 코에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에이가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이쪽으로 어때요? 리사이클링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세틸코에이가 옥살초산과 결합을 했을 때 사이트릭 코에이가 되지 않고 사이트릭 애시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도 코에이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코에이는 떨어져 나가서 다시 피로부산 산화 과정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 얘는 상대적으로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 GDP가 GTP로 바뀌거나 ADP가 ATP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보통 GDP가 이 과정에서 GTP가 돼요. GTP가 GDP가 되면서 ADP가 ATP로 전환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생물이 이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요 반응을 따로 하는 요 반응만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ATP와 GTP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숙신일코이에서 숙신산으로 전환이 될 때, 숙신산으로 전환이 될 때 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은 똑같아요. 탄소 4개예요. 자, 이때도 FADH2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죠. 아, 이때는 NAD가 관여하지 않는구나. 자, 플라빈 요소가 관여를 하는구나. 이때 플라빈 요소, 즉 FAD라고 하는 조요소를 같이 함께 일하는 탈수 주요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숙신산 탈수 효소의 짝꿍은 누구예요? FAD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숙신산 탈수 효소의 어떤 짝꿍 조효소는 FAD가 FADH2로 어때요? 전자를 떨어뜨리게 되면 얘는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거죠. 왜? 이게 다 돈이라니까. 이게 다 에너지라니까. 즉, 이 TCA 회로를 통해서 피로부산 산화과정 TCA 회로를 거침으로 인해서 계속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마르산이 그 다음 과정에서 말산이 됩니다. 여러분 TCA 회로에 나오는 이 유기산들은 다 아셔야 돼요. 다 나올 수 있는, 다른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유기산이기 때문에 다 명칭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말산은 최종적으로 옥살초산이 될 때 NAD 플러스가 또 들어가서 NAD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관여는 탈수 요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 잡으셨죠? 말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요소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짝꿍과 일을 하는 애예요. 대부분은 NAD 플러스랑 같이 일하는 어떤 주요소가 많죠. 누구만 제외하고 숙신산 탈수 요소만 제외하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피로부산 한 분자당 그죠? NAD 완전 산화가 됐을 때, TCA 회로까지 돌아갔을 때 NADH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네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FADH2는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CO2는 몇 분자? 세 분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피로부산 산화와 TCA 회로를 거쳐서 한 분자의 피로부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세 분자의 CO2가 발생을 하고요. 세 분자의 CO2가 발생을 하고 네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고요. 그죠? 한 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지고요. 아까 GTP가 되고 GTP가 다시 GDP가 될 때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ATP 한 분자도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분자의 포도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로부산은 두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세 분자가 아니고 여섯 분자가 되겠죠. 얘가 네 분자가 아니고 여덟 분자가 되겠죠. 얘가 한 분자가 아니고 두 분자가 되겠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반응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1ATP가 아니고 2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TC 회로의 어떤 전체적인 이 내용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전달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자전달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전자전달, 저해 효과, 저해제, 호흡 저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